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F바디 BMW 520D가 내일 당장 이제 차가 뻗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제 520D가 고장이 나서 차를 폐차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당장 차가 필요할 테니 이제 다음 차량을 구매를 해야겠죠. 최대한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매를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제 520D가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를 해서 계속 타고 다니는 게 가장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리비가 뭐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300, 400, 500만 원 이상 가는 수리비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정말 뭐 엔진을 드러내거나 막 미션을 내리거나 하면서 수리비가 거의 차값 이상만큼 나온다, 뭐 한 1000만 원씩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차를 처분하고 뭐 폐차를 하든 수출을 보내든 처분하고 이제 새로운 차를 사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가정도 한 상태에서 이제 차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저도 좀 성격이 좀 웃긴 게, 520D가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막상 새로운 차를 산다고 하면 뭐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설레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싶은 차량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를 최종적으로 적당한 가성비 매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건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차량을 보기까지에 앞서 이제 제가 타고 싶었던, 한번 찾아봤던 차량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가면서 한번 마지막 차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량은요, 제가 타고 싶었던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도요타 뉴 캠리 하이브리드인데요. 16년식에 12만 킬로 탔는데, 뭐 8년 됐고 12만 킬로 탔으니까 아직 뭐 한창 더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도요타의 이 캠리 하이브리드를 한번 꼭 타보고 싶긴 했거든요. 제가 주행 스타일이 활배 운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제가 키로수를 엄청 장거리를 많이 뛰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보통 한 1년에 한 15,000, 길어봤자 2만 킬로가 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요런 하이브리드 정도만 돼도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봤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차량을 뭐 어차피 가정이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물론 상대적 가성비이긴 하지만,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 예산이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1,500, 2천 정도 된다면 뭐 굉장히 가성비 있는 차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차량이 1,499만 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차량은 포기했고요. 그 다음으로 봤던 차량도 마찬가지로 캠리인데요.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가솔린이었습니다. 2.5 가솔린이었는데 14년식에 뭐 10만 킬로 정도 탔으니까 이제 한 10년 됐고 10만 킬로 정도 탔죠. 이 차도 아직 쌩쌩한데, 이 차량 그 일본차 특집 할 때, 일본차 영상 찍을 때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차였던 것 같은데, 가격은 128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하이브리드처럼 그런 배터리나 그런 계열의 뭐 그런 부담도 좀 없고, 뭐 쭉쭉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은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물론 옵션은 조금 부족하지만 국산차에 대비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차량도 결국에는 열애시켰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128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520D를 처분한 상태라면 굉장히 금전적으로 조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차를 사는데 뭐 큰 돈을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라는 가정을 해서 최대한 극강의 가성비
한 5년 정도만 무난하게 잘 탈 수 있는 극강의 가성비 차량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차를 찾았고요. 그러기에는 이 1280만원짜리 캠리 2.5는 나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한 극강의 가성비까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열애를 시켰습니다. 이 차량이 근데 좋은 게 2500cc이기 때문에 출력도 꽤 괜찮아요. 200마력이 좀 넘거든요. 지금 제 520D가 2000cc에 190마력인데 이 차량은 뭐 물론 주행 성능이 뭐 이게 더 좋다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이 차량이 출력도 괜찮고 그리고 일본 차치고 주행 성능이 생각보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보고 싶었던 차이긴 하지만 열애를 시켰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봤던 차량이 이제 국산으로 넘어와서 현대 그랜저 HG 3000cc 6기통 3000cc였습니다. 14년식에 20만 킬로나 탔네요. 10년 됐고 20만 킬로 탔으니까 뭐 한 1년에 2만 킬로씩 탄 걸로 보여지는데 가격은 620만 원입니다. 뭐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가격인데 야 20만 킬로 탄 거 너무 많이 탄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저는 실제로 예전에 잠깐 그 3000cc 그랜저 HG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15년식 25만 킬로 탄 그랜저 HG를 잠깐이지만 제가 엔카에서 골라서 탁송으로 올려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잘 탔었고요. 길게 타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520D로 다시 넘어가긴 했지만 그때 탔었을 때 옵션이 너무 풍부하고 차가 공간이 너무 좋고 뭐 솔직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출력도 3000cc 6기통이어가지고 뭐 한 250마력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출력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딱 하나 좀 부담스러웠던 게 기름값이죠. 이 기름을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20D 디젤에 비교를 해보자면 그거보다 딱 2배 정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제 520D가 한 달에 기름값이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에 15만원에서 많이 넣으면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그거에 한 딱 2배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름값이 한 달에 뭐 한 3, 40만원 정도는 그래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만약에 새로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극강의 가성비를 목표로 차를 아마 구매하게 될 건데 이제 이 차량은 뭐 차량 가격은 620만원으로 뭐 굉장히 저렴하고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기름값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수리비 같은 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0만 킬로가 넘었어도 국산차고 너무나 많이 팔린 그랜저 HG니까요. 그리고 뭐 잔고장 같은 것도 많이 나지 않을 거고 뭐 잔고장이 좀 나서 수리를 하더라도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이 차량도 제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기름값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음에 LF 소나타도 보고 뭐 YF 소나타도 보고 막 점점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잔고장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차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그랜저 HG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뭐 그래도 아무리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차량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7, 800 이상은 줘야 되는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열애를 했고 YF 소나타를 하다가 보다가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른 매물은 바로 이 매물입니다. 약간 좀 뜻밖의 차량인데 기아 K5 2.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12년식에 13년형이긴 한데 12년식에 16만 킬로 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됐고요. 16만 킬로 탔으니까 생각보다 키로수는 많이 타지 않았고요. 가격은 545만 원입니다. 자, 멀리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빠르게 제가 이 차량을 결국은 왜 선택했냐? 당연히 극강의 가성비 때문입니다. 이 차가 뭐가 그렇게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저랑 지금 짧게 한번 보시죠. 보험 이력 한번 보시면 이 차량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150만원, 42만원, 32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는데 단순 교환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앞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뼈다구의 영역이 아니고요. 여기도 써져 있다시피 볼트 체결 부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외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먹은 건 아니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외판 교환만 있고 뼈다구는 안 먹은 차인데 이 차가 이제 기아 K5 처음 나왔을 때 그 기본 첫 모델인데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물론 지금으로 비교하면 12년이나 됐기 때문에 좀 촌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그냥 가볍게 타기에 준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휠도 나쁘지 않고요. 뭐 실내는 이 사용감이 아무래도 꽤 있겠죠. 12년이나 됐으니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촌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뭐 뒷자리에 사람이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지만 핸들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까졌는데 어차피 이거 핸들 커버 씌우고 타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옵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차는 이제 여기 핸들 열선이 여기 달려 있네요. 이 차량은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옵션이 가장 좋은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죠. 가성비라고.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이런 건 아니지만 HID 램프 박혀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이런 거 당연히 없겠죠. 12년 된 차인데 그냥 주차 감지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런 건 없지만 가성비 차량에서 이런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토 에어컨이 달려 있고요. 무려 레인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면 굉장히 옵션이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12년 전에. 그리고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다 되고요. 열선 시트가 앞좌석, 뒷좌석까지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12년 전에 이 정도 옵션이면 정말 풀옵션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45만 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그냥 가성비 있게 극강의 가성비로 탈 만한 그런 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이 가격이면 가격, 옵션이면 옵션, 뭐 디자인 물론 뭐 가성비는 상대적인 거지만 디자인이면 디자인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냥 만약이긴 하지만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제 520D가 퍼져서 내일 당장 차를 새로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차를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생각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물론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혼자 그냥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520D가 망가졌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새로운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살까 뭐 이러면서 혼자 신나서 차를 영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담았고요.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제 어떤 차를 사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골라봤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찬가지로 뭐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지금 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극강의 가성비로 돈을 최대한 아껴서 10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딱 한 5년 정도만 정비나 아니면 기름값이나 걱정 없이 그냥 잘 탈 수 있는 차를 찾고 싶다. 가격도 저렴하면 더 좋고 그런 차를 찾으신다면 요런 매물이 개꿀 가성비 매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